안녕하십니까. 물산업개발본부 양하연입니다. 도로사업본부 김휘진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최철이반입니다. 지방사업본부 조권식입니다. 저희는 MT라는 유지보수 회사를 창업해 두 가지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 회사를 더욱 키우고자 이런 투자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소개를 양하연 대표이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보수 스타트업 대표 양하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10월 시설물 유지관리 업등록을 마치고 회사를 창립하여 QR 프로젝트, VCS 프로젝트, 최근에는 보스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MT는 메인테이넌스의 약자로 저희는 국내 최초 스마트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인 저와 기술, 전산, 보수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유지보수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하던 1970, 80년대 대부분의 기반시설들이 지어지고 현재는 많은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관로 등 노후화, 즉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물이 전체의 12에서 37%, 20년 이상 된 시설물은 35%에서 45%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 비율은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공공, 지자체, 국가 모든 관리 주체에서는 2014년도부터 유지관리에 투자하는 금액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12.6조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저희는 이 투자 금액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18년 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바로 올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의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기준을 정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 등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정부의 유지관리 비용, 성능 개선 비용 등을 지원받아 선제적 투자를 하자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현재의 트렌드는 선제적 유지관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 유지관리와 비교를 해보자면 똑같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선제적 유지관리에서는 보수 보강 내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미래 변화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구조물의 최적 유지관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기존의 유지관리에서 하던 2년도 유지관리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후 유지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지관리 선제적 흐름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시설물 검사는 기술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산팀에서, 그리고 투자 계획과 유지관리 계획은 대표이사인 제가, 그리고 마지막 유지관리는 보수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먼저 기술팀의 김희진 팀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현재 구조물 관리의 문제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정보 유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라고 하였을 때 교량 전체에 대한 기본 정보나 유지관리 이력 등이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정보 확인 불가입니다. 보수 업체에서 실제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기관별 정보통합 불가입니다. 시공사, 발주처, 관리기관, 보수업체 등 기관별 통합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물 중심의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QR코드 프로젝트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FID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QR코드입니다. RFID는 그림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나 목욕탕 사물함 열쇠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는 요금 결제나 또 코로나로 인한 체크인 등에 사용을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RFID 같은 경우는 QR코드에 비해서 저장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반면에 QR코드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접근성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무료 포털 사이트로 QR코드는 접근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구조물을 스캔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기본 정보나 유지 보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QR 프로젝트는 구조물에 QR코드를 부여하고 정보를 쉽게 확인하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QR코드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뒤에 정보를 쌓아가는 과정은 이어서 조권식 전산팀장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상용화가 될 거라 생각이 되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주요 기술은 IoT 센서와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센서는 네오 IDM이라는 IoT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건축물 내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에 이상 상황 발생 시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위험 감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능형 펌프 운전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펌프는 언제쯤 운전하면 좋을지, 유입수는 얼마나 들어올지 등 각종 예측을 하기도 하며 시설 이상 진단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POS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현장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계획한 프로젝트로 탄생한 모델의 이름은 빅스입니다. 이 빅스는 가상보수 모델로서 현장에서 적용할 최적의 공법과 정밀한 물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구조물의 재료, 구조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균열, 구조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나온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이 작동하게 되는데 균열의 시점은 얼마나 될지, 균열의 범위는 얼마나 될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후 보수 모델이 작동을 하게 되고 보수 모델에서 나온 정보는 다시 플랫폼에 저장이 됩니다. 이 플랫폼과 QR코드가 연계가 되어 현장에서 손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나온 정보는 다시 플랫폼에 저장이 되어 예측 모델과 보수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먼저 가상 보수 모델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면 비용 절감의 효과뿐 아니라 구조물의 수명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산팀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수팀에 대해서는 최초리반 보수팀장님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수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 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포털 아니면 이러한 포털이 생각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보수는 포털을 채우는 작업보다 영역이 훨씬 더 넓고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상한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이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세계 많은 곳에서 도로 손상이 심각해지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도로 보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정부에게 알리는 식으로 자기의 SNS에 올리는 식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MT의 보수팀은 이 문제를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보수를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가 우리 목표이자 강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단계로는 도로 보수 및 교량 보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도로 보수에는 도로 손상 원인이 지반, 하중, 그리고 물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로 손상의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듯이 균열, 포털, 러팅, 치마, 공동 등이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보수 방법으로는 콜믹스 또는 핫믹스 아스팔트로 보수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얕은 퍼터인 경우 우리는 치프웰이라는 재료를 쓰려고 합니다. 이 하얀색 재료인데 직접 데움으로써 보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퍼터인 경우 아메리칸 로페즈라는 이 추가적인 레이어인데 보편적인 콜맥스 아스팔트에다가 그 레이어를 씀으로써 차가 더 빠르게 그 보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공동이나 치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폴리레버라는 재료를 쓰게 됩니다. 이 재료는 강도가 너무 강해서 비행기가 다니는 도로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 빠르고 적용성이 매우 효과적이고 지금은 기술 협의 그리고 공장 계약 체결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량 보수, 교량 손상의 주 원인은 노후화와 하중 외에도 염이 들어가는 제빙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량의 손상 형태는 교면 파손, 신축이음 노후화, 교각 교대 부식, 기초쇄골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는 필요한 상태인데 보수 외에도 대부분의 교량들은 몇십 년 전에 지어진 교량이기 때문에 시공 당시의 설계 하중과 지금 버텨야 하는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 외에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대응하여 우리는 카본 파이버 린포스 폴리머 CFOP라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이 재료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재료인데요. 우리 쓰는 방법은 우리가 시트와 스트리프를 사용해서 교량의 교대나 교각 그리고 거대에 붙여서 휨 강도 및 전방 강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의 휨 강도는 일반 철근보다 10배의 강도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보강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수팀 그리고 네타팀, 큐어팀의 협력으로 인프라의 노후화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표이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사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논문과 앞서 보신 신기술이 증가하고 있고 BIM 등 설계 프로그램의 대중화로 기술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어 인건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상 노후 구조물 등장이 예측 불가하며 현재 SOC 건설보다는 유지보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선제적 유지보수의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유지보수 시장과 용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미래 유지보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